2025년 8월,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느낀 체감 경기는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의 온도를 아주 생생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국 건설업계의 체감 경기가 무려 넉 달 연속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잠깐 주춤하는 게 아니라 아주 뚜렷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딱 하나의 숫자로 보여준다면 바로 이겁니다. 68.2. 이게 바로 2025년 8월 건설업계가 받아든 성적표인데요. 이 숫자가 왜 중요하고 또 뭘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럼 이 68.2라는 숫자가 한국 경제에 대해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예고하는 걸까요? 오늘 분석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쓸 핵심 도구부터 알아봐야겠죠? 바로 건설 경기 실사지수, 줄여서 CBSI입니다. 말 그대로 업계의 분위기나 체감 온도를 보여주는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CBSI라는 건요, 건설회사들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떨 것 같은지 매달 설문조사를 해서 숫자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날 것 그대로 담아낸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지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실적 지수는 지난달 성과가 어땠는지, 즉 과거를 돌아보는 거고요. 전망 지수는 다음 달은 어떨 것 같은지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훨씬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CBSI를 읽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기준점 마법의 숫자인 100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딱 좋고 나쁨을 가르는 경계선 같은 건데요.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좋다고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 즉 나쁘다는 비관적인 시각이 더 우세하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8월의 성적표 68.2를 본격적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지난 실적이 어땠는지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8월 종합 실적 지수는 68.2, 바로 전달인 7월의 73.1보다 4.9포인트나 뚝 떨어졌습니다. 이걸로 넉 달 연속 하락세가 확인된 건데 부정적인 흐름이 꺾이기는커녕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시장을 끌어내렸을까요? 데이터를 보니까 범위는 두 곳으로 좁혀집니다. 바로 새로 따내는 일감과 이미 끝낸 공사 실적, 이 두 가지 핵심 분야가 급격히 얼어붙은 거죠. 세부 항목을 보면 거의 모든 지표가 나빠졌는데요. 특히 눈여겨볼 게 두 가지입니다. 이미 완료된 공사 실적을 뜻하는 공사 기성지수가 무려 9.5포인트나 급락했고요. 더 심각한 건 건설업계의 미래 먹거리인 신규 수주 지수가 63.6까지 추락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심상치 않은 신호거든요. 이 신규 수주 부진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주택시장이 있었습니다. 상가나 오피스 같은 비주거용 건축은 소폭 오르면서 그나마 버텨줬는데 주택 부문이 무려 10.1포인트나 폭락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내리는 주범이 됐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요, 8월의 이 비관적인 분위기가 어느 한 곳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실적이 안 좋아졌고 서울과 지방을 따질 것도 없이 다 같이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악화였던 거죠. 자, 지금까지는 좀 어두운 과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미래로 돌려서 9월 전망은 어떨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9월 전체 전망 지수는 65.5입니다. 잠깐만요. 암울했던 8월 실적치인 68.2보다도 더 낮아요. 언뜻 보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는 굉장히 비관적인 숫자로 보이죠. 하지만 이 숫자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장의 전망이 완전히 둘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8월까지만 해도 다 같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누가 보느냐, 그리고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미래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장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보세요. 대기업들은 9월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봐서 8월 실적보다 무려 15.4포인트나 폭락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중소기업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7.4포인트 반등할 거라고 희망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온도 차이가 엄청나죠?
이런 균열은 지역별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서울에 있는 기업들은 전망을 6.4포인트 낮추면서 비관적인 시각을 유지했는데 지방 기업들은 오히려 4.1포인트 오를 거라고 기대하면서 소폭의 회복을 점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들이 결국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건 뭘까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째, 건설 시장은 넉 달째 나빠졌습니다. 둘째, 8월에는 모두가 함께 침체하는 전방위적 하락을 겪었죠. 셋째, 미래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은 이보다 더 어둡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시장 내부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 비관론에 빠진 서울의 대기업과 오히려 희망을 보는 지방의 중소기업으로 말이죠.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두 개의 산업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의 거인들은 다가올 불황에 대비하고 있는데 지방의 작은 기업들은 오히려 회복의 길을 찾고 있는 거죠. 같은 건설업계에 있지만 서로 전혀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중소기업들은 희망을 품고 있지만 대기업들은 침체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과연 누구의 미래 예측이 현실이 될까요? 한국 건설 시장의 다음 행보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